여러분 안녕하세요. 옷단입니다. 오늘은요 집사람하고 제가 있었던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또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먼저 한국하고 태국은 서로 무비자 협정이 체결이 돼 있죠. 한국 사람이 태국에 왔을 때 90일간 무비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뭐 절차도 없이요, 그냥 서류도 없이 태국에만 오면은 뭐 특별한 범법자라든가 어떤 뭐 법규를 위반하는 뭐 이런 게 아닌 그냥 관광 목적으로 왔을 때는 90일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국 사람도요, 한국 가면은 90일 체류해가지고 자유롭게 90일을 여행할 수 있는 제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KETA 관련해가지고요, 미리 사전에 입국 일종의 어떤 서류 심사 겸 어떤 신고서죠. 내가 이런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이나 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좀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신청서를 냈을 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미리 좀 받아보고 이 사람이 정당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런 서류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국말을 좀 잘하고 저랑 또 오래 살았고요. 한국 남편이랑 살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손님이라든가 뭐 친지 태국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도 보고요. 또 KTA 전자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패스포트나요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한국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 코리아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내야 돼요. 300바트 정도, 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이거를 내고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들어와도 된다. 또는 뭐 결격 사유가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하거나 불허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먼저 300바트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한국에 보내고 간단합니다. 종이도 몇 장 되지 않아요. 한 두세 장밖에 안 되는 이 페이지인데 개인의 사항들을 집어넣는 건데 이게 이제 300바트예요. 만 원이 넘는 돈을 넣는데 그쪽에서 불허가 돼도 돌려주지 않고요. 뭐 일종의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수수료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면요, 왜 한국에 들어가는 이 태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또 입국 심사가 보류되거나 거절돼서 한국을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가? 물론 뭐 이 KETA를 허가를 못 받으면은 당연히 가지도 못합니다. 이 허가서가 없으면은 표를 발권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취득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 입국 시에 그 심사관들, 검사관들이 당신은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조금 그 입국을 하는 취지가 모호하다 이래가지고요 불허를 해주고 이 사람을 이제 강제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또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요 비행기표 싼 것도 아닌데 태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약도 하고 관광 코스라든가 이런 큰 비용을 내고 또 태국에서 일정을 정리해서 왔는데 이렇게 입국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만인가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요. 집사람하고 다툰 거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집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체류자 중에 이 태국 사람들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 불법 체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단 한국에 예전보다는 이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에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면요. 태국이 전체 중에 36.7% 거의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태국 사람입니다.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잡아보면 그 중에 반 가까이가 태국 사람이에요. 14만 명 다른 나라들 국가 그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태국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해서 안 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적별 이렇게 외국인 체류 현황을 봐도 중국 사람은 뭐 90만 명, 2021년대 84만 명, 뭐 또 뭐 베트남은 20만 명이 넘어갔죠. 태국 사람이 17만 명. 그러니까 21년도에 17만 명이 체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4만 명. 굉장히 높잖아요. 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이 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례가 심각하니까 한국은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태국 사람들에서 더 면밀히 살펴야 되고 못 들어오게 그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그뿐이 아니라 지금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외국인이 어떤 마약을 갖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마약을 흡입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팔거나 이래가지고 마약 사범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그 중에 잡은 사람이 75%, 10명 중에 7명이 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약 관련해서 범죄를 너무 많이 지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 들어온다. 이래서 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예전에는 제주도로 이렇게 관광을 오면은 비자라든가 이렇게 아까 KTA 없이 제주도 안에서는 관광만 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허가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 뉴스인데 60%그 관광객들이 태국 사람들이 왔다가 그 제주도에서 60%가 사라진답니다.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육지로도 나가고 제주 안에도 체류하고 이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주도 자체에서도 이제 이 KTA 이 심사를 받아야 되고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심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는 뭐냐면요. 태국 사람들도 분명히 이 불법 체류자 때문에 한국에서 좀 문제가 심하고 선의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태국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태국 사람들도 인구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관광을 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친지를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업무 때문에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은 관광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티켓을 사고 비행기 티켓도 사고 관광 여행 코스를 다 짜고요. 호텔까지 다 하고 이랬는데도 들어가다가 좀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요. 한국 그 이미그레이션에서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불합격을 해가지고 돌아온 이렇게 불만인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항의를 하는 거죠. 야, 한국은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 봐라. 이런 사람들은 번 한국 여행도 많이 갔고,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도 좋고 이런 경우인데 왜 이 사람들을 불합격시키느냐? 자세히 뭐 이 사람들이 항변할 시간도 안 주고 커트커트한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는 한국을 가지 말자, 여행을 가지 말자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권한 있는 책임자라서요. 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국 이걸 허가를 해주는 어떤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봐라. 니네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10명 중에 7명이 다 도망가지 않느냐. 어디 불법 체류하고 돌아가지 않고 또 마약사범 그 중에 7명 돌아갔고 마약사범들을 잡으면 니네들이 70%가 넘는데 이렇게 심각하니까 한국에서는 찾고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많이 거부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너희 국민들부터 태국에서부터 좀 자제시키고 만약에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다 걸리면은 굉장히 엄한 벌을 주거나 이래서 다시는 보자 하는 불법 체류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추석 때 저희 집사람하고요, 저하고 이제 한국에 명절을 쇠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좀 여유가 많아가지고 먼저 가서 한국에 있었고 집사람이 좀 뒤늦게 혼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전에 집사람하고 저는요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F6 그러니까 한국 이주 결혼 이주민이죠. 이렇게 비자도 받고요 외국인 등록증도 갖고 있었고 비자를 갱신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요 또 직장을 다니면서 봉급도 받았던 세금도 냈던 이력도 갖고 있고요 또 한국에 지금도 주소지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은 외국인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거주자로 돼 있고요 세대주 안에 외국에서 와서 이주한 사람이라고 다 돼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살다가 제가 코로나 때 이 시국 때 사람하고 이 외국인 등록증이 연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다 도래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한국 아시다시피요. 만약에 이 연장을 아마 한 달인가 3개월인가를 넘기면은 그러니까 갱신을 하지 못하면은 이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F6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이게 캔슬이 됩니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저희들이 못 가는 바람에 집사람의 이 외국인 등록증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못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는데요.
한국 이미그레이션에서 역시나 우리 집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좀 합니다. 예전 같으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인하고 동일하니까 들어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대요. 어디 가냐? 왜 가냐? 그리고 한국을 왜 자주 오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당연하니까 얘기를 했죠. 우리 남편 한국 사람이고 지금 명절 새로 우리 시부모님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에 있던 분들이 아니 근데 왜 한국에서 안 살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죠.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래 해가지고 반드시 한국에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질문의 의도가 역시 이렇게 태국 사람들을 걸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고는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태국에 가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떤 비즈니스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도 오고 태국도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조금 의아하게 왜 한국에서 안 살까? 태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결혼했으면 태국에서가 아닌 한국에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 느낌을 우리 집사람이 받아가지고요. 조금은 의아해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소 조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뭐 큰 선진국이고 만약에 미국이거나 어떤 유럽의 어떤 선진국이었다면은 뭐 한국 남자가 뭐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은 왜 거기 가서 안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걸 보니까 역시 조금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태국 사람들을 좀 걸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집사람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심하게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럼 한국 가지 마. 뭐 태국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지금 많이 붙잡히고 또 못 들어가고 하면은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좀 감정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막상 당하고 나면은 내 당사자가 내가 되고 우리 와이프가 가서 이런 대우를 받고 또는 우리 주변 사람이 들어가다 못 들어가고요. 한 경우는 또 우리 주변에 저랑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좀 친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 가족이었는데 가족들이 단체로 한국 들어가다가 일부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좀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물론 이해는 해요. 제가 이제 뭐 저를 기분 나쁘게 할 이유도 없고 저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태국 사람들이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붙잡히는 것 같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사자 가족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세세하게 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을 뭐 평생에 한번 정말 대단한 나라 여행을 꼭 가야겠다. 이래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한국도 한번 가볼까?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온 사람들이라 생각 없이 그냥 비행기 사표 사고 관광사, 여행사에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게 KETA 사전 승인이라는 게 있더라. 이래서 갔었는데 갔다가 이제 이런 대우들을 받거나 조금 잘못되면요 굉장히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아까처럼 한국 가지 말자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권한이 있다면은 태국 사람들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걸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태국에서는 이런 조금 좀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태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근절이 되고 또 자제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문화 또 의식이 많이 또 향상이 돼가지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오늘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두서없는 이야기지만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화를 내고 저는 또 집사람한테 한국의 입장을 대변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